그 여러분들 그 혹시 한병익이라는 피부과 의사 아세요? 그렇죠?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무슨 프로에 그 사위로 나와서 뭐 인기도 있는데 얼마나 그 생긴 게 뭐랄까 호감 있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사회 지도층이죠. 그분이 요즘 화제가 되는 입방정에 오른 게 뭐냐면은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요? 플라톤도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이름이 좋아 철인 정치지 제대로 배운 철학자가 혼자 지배하는 것 바로 이긴 독재입니다.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도구마입니다. 더 잘 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1960년부터 민주화했다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의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최고의 지식인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민주주의의 의식 이 정도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 명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현혹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말은 그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인격과 통찰은 일찍이 역사상 보기 드문 철학자요, 사상가요, 비영가임을 우리는 그의 탁월한 리더십에서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 세계 현자 플라톤은 그 옛날 이른바 철인 정치를 예창하였으니거니와 우리 영도자 박 대통령이야말로 철인 정치자의 수장님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구전이냐면 뭐 여기 대통령 개인의 보다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학자들이 어떻게 그 자기 양심을 버리고서 진리를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해서 그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나 이러한 그 예로서 든 겁니다. 이 글도 민족의 등불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저술하는데 동원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학자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이죠. 그러니까 교수들이라면은 현실을 우리 일반 서민들보다 더 정확히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리기보다는 한 개인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사실을 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독재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현재 우리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는 학자들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 이중구 교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명이 나오고 그래서 그 전에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의 생기를 살리겠다고 주장했던 그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 당시 4대강 사업이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분배된다는 주장을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그 이명박 그 정부에서 그걸 실행했죠. 근데 밝혀진 지금은 그 20조라는 이상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건설했던 이 강이 제대로 그 작용을 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한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길목에서는 역시 또 오영학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라는 대학 교수들이 앞장서서 그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 얼마 전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핵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사실 그 30년이 넘는 수명을 연장해가면서 운영되고 있는 핵발전소가 두 개나 있죠. 계속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뒤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 왜곡하고 포도하는 학자들이 있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학자들이 생길까에 대한 그 고민 아니면은 그 문제를 보다가 어떠한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만약에 이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강정 그리고 뭐 밀양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핵 군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학자들이 그렇게 거짓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동기가 뭘까? 이러한 그 고민을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해석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맞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감 능력의 상실인데 사실 이 학자적 그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이 공감 능력이 상실됐을 때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그 그릇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과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우리는 현실에서 속속히 볼 수가 있죠.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고 그 삶이 그 사람들을 어떠한 고통으로 몰아갈 거라는 이 공감 능력이 없을 시에는 그 배운 대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기계적 논리적 사고로 인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의 상실은 사실 이제 상상력의 부족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미사 시작하면서 우리 여기 몇몇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학부모님들의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부족하고 그 상상력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부족할 때 우리가 세월호라는 이 참사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앞으로 내 자녀들이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떠하기를 원하는 그 상상력이 있으면은 그 상상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자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조그만 실천이라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소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엘리트, 지식인, 지도층, 권력층이라는 사람들이 절대
그때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익이 있고 그들의 집단이 이익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민주적 의식 이러한 것을 늘상 생각하고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우리 역사는 자꾸 계속해서 비극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살아가면서 빛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 계속합시다. 아멘.